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 59%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죠. 이 미국 중앙은행은 사기업은행연합회입니다. 네, 사기업은행연합회예요. 금리 너무 많이 올려 경기 부진이 유발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은행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미국의 연준이 잘못 가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가 완전히 미국 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점 역할. 그 이창용은 빨리 해임을 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엘리트 하나가 전 국민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교육부 장관 그 엘리트 하나가 이게 다 미국 유학파들이에요. 다. 엘리트 하나가 만 5세 아동을 학교에 입학하겠다 그래갖고 나라를 아주 흔들어 대다가 낙마했죠. 이창용이 빨리 해야 합니다. 추경호 그 경제부 추경호하고 대통령 경제수석, 대통령실 경제보좌관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이거 다 해임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거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간단하다 그랬죠. 이 달러를 6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해서 찍어놨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받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이 이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디지털 화폐는 사실상 전체주의 화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거래와 지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시와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독재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자는 디지털 화폐를 못 쓰게 막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뭐 라면 하나도 살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디지털 화폐, 뭐 현금 없는 사회 이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재당해가지고 요즘에도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제재당하는 거 보셨죠? 은행 거래 제재당하고 이것처럼 디지털 화폐 거래가 제재당하게 되면은 아예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편의주의에 너무 쏠리면 안 돼요. 네, 뭐 요즘에 너무 편의주의에 흘러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그 고전적인 화폐들도 우리가 사유재산 인정 그리고 개인정보를 위하여 이게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와 그 4차 산업혁명 이것을 독점하기 위해서 꼼수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 위기를 부추기면서 달러를 계속 강달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잔머리를 써서 강압적으로 아주 세계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오게끔 유치하고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주의,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게 지금 세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거 비판해 왔습니다. 이거 비판하다가 아주 욕폭탄 먹고 난리 났었는데 제가 이거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얘기해 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엔이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죠. 이제 미국의 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이 1년 내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63%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늘고 있고, 그리고 58.9%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경기 부진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경기 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기 위기를 만들고, 나름대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를 리셋한다라는 거죠. 리셋. 디지털 화폐 시대로 완전히 재편성하려는 경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경기 부진을 유발하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4대주의에 빠진 자들이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가계와 기업이 다 쓰러져도 금리 올려야 된다. 감히 연준을 비판하냐.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뭐 한국의 학자들은 미국 4대주의자들입니까? 미국에 포박당한 포로들입니까? 이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연준을 비판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해 예측 잘하는 비관론자로 불리는 닥터 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거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대스태그플레이션이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스태그플레이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루비니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거듭하는 것은 서민의 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를 낳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는 향후 10년은 지속할 글로벌 금융 위기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 왔죠. 지금도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은 아주 입에 거품 물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감히 연준을 비판하냐 이런 얘기예요. 논리도 없어요. 논리도. 또 이 사람들의 논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물가는 지금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계속해서 공급망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관세를 낮춰야 돼. 관세를 철폐하고 낮추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계속 미국이 전쟁을 여기저기 유발시키면서 그러면서 물가를 잡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진실을 장막으로 다 덮어버리고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것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독점, 네,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에 대한 독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독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유럽의 빵 바구니를 계속 건드려 가지고 이걸 장기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이에요. 식량. 그래서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 식물, 유전자 조작 식품, 또 배양육, 인조고기죠.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이런 것들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글로벌 식품 회사들, 네, 이 글로벌 식품 회사들의 자신들의 이익,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계산기가 돌고 있다. 저는 그렇게 통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통찰을 통해서 꼼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엔도 비판하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거의 60%의 학자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속내와 노림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꿰뚫러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창용인을 빨리 해임해야 돼요. 그리고 추경호를 해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거. 예, 그건 같이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 유발이나 무기 판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기축통화 지위를 위한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부분들, 달러, 강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만 피해 봅니다. 그래서 뭐 외국 자본 유출, 제가 말씀드린 1999년에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어요. 그때 외환시장이 안정됐고 2005년에서 2007년도 또 2018년, 2020년에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외환시장이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200년 전 이론을 지금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사들보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많은 지금 선량한 국민들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근데 소위 엘리트라는 자들이 그냥 끌고 가니까 반강제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보세요. 정주영 회장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해봤냐 이렇게 했죠. 해봤냐. 그러면서 박사들의 조언이 틀렸을 때 강하게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미국 사기업 은행 연합회인 미국 중앙은행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